안녕하세요. 하얀동안 크리에이터 제이입니다. 출시와 함께 결함이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작과 크게 변하지 않은 부분이나 마케팅적으로 대단하게 부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이폰 15 프로와 15 프로 맥스를 구매 후 사용해보면서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영상을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전작인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에서 가볍고 단단한 티타늄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전작인 14 프로는 207g, 이번에 출시된 15 프로는 188g으로 19g 정도 가벼워졌으며 222g인 15 프로 맥스는 14 프로보다 15g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티타늄 소재를 사용해서 무게는 줄였지만 PVD 코팅이 유분의 흔적을 잘 남기고 변색이 잘 되며 티타늄 소재가 흠집에 약간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작인 14 프로에 케이스를 씌우고 다녀도 자잘한 흠집이나 도색이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 사용하면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깨끗하게 사용하시다가 중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크게 개의치 않고 몇 년 사용하시다가 바꿀 계획이시라면 감안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의 경우 15 프로는 23시간, 15 프로 맥스는 29시간의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구매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배터리의 성능 향상을 체감할 수 있었지만 예전부터 아이폰을 1년 정도 사용하면 배터리의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어서 배터리 교체나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전작인 14 프로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으며 배터리 상태를 확인했을 때 최대 90%까지만 충전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장기 사용 시에 배터리 교체를 한 번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프로 라인에서는 A17 프로라는 칩셋을 사용했습니다. 성능은 전작인 A16보다 빨라졌고 CPU 코어는 6개로 동일했으며 16개의 뉴럴 엔진 코어를 사용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GPU는 전작 대비 1개 증가한 총 6개의 GPU 코어를 채용했습니다. 매년 향상되는 성능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정 전문가용 앱이나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되었고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용 콘솔 게임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만 향상된 성능만큼 온도가 빠르게 증가했고 온도도 전작 대비 살짝 높았는데요. 간단한 실험을 위해서 USB-C 모니터 출력을 한 상태에서 그래픽 성능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게임을 실행해보았습니다. 5분 정도 넘게 게임을 해보니 A17 프로 칩셋이 있는 곳에 전 후면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흡사 M1과 M2 아이패드 프로의 발열을 테스트했을 때와 비슷한데요. 열이 조금 더 넓게 퍼지는 14 프로에 비해서 15 프로 맥스는 발열의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작은 선풍기로 바람을 쏘여봐도 온도가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번엔 외장 모니터 연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게임을 실행해보았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하진 않았으며 전작인 14 프로와 비슷한 정도의 열을 발생시키고 있었어요. 프로레스로 촬영한 120기가 정도 되는 동영상 파일을 메모리 스틱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메모리와 USB-C 포트 쪽의 온도가 많이 올라갔으며 A17 프로 칩셋 부근이 게임을 했을 때와 비슷한 정도로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 온도가 올라가면 연산 처리 장치의 성능을 강제로 저하시키고 있다는 보고도 있으니 이 점도 감안하시고 구매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가 장시간 40도 이상의 물체와 오래 접촉하고 있으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케이스 없이 맨손으로 쥐고 오랜 시간 게임을 하시는 경우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많았던 라이트닝 단자가 USB-C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모델의 경우 USB 2.0 정도의 성능만 제공하고 있지만 프로 라인부터는 최대 10GB의 속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블은 USB 3.0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프로레스나 외장 모니터를 연결할 수 없다는 점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썬더볼트 4세대를 지원하는 정품 케이블을 미화 69달러나 주고 별도 구매해야 하는 게 애플의 환경 정책에는 모순이 되는 게 아닐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케이블을 이용해서 타사의 버즈 프로 2, 갤럭시 Z 플립 5, 고프로 12를 충전할 수 있었고 기존의 에어팟 프로 2세대는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 가능했어요. 빠른 USB-C 케이블을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는 점은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프로레스 촬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이번 파인 우분 케이스는 USB-C 포트 부분이 작게 뚫려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케이스를 벗겨내고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라인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이 프로레스 로그인데요. 전작인 14 프로에서는 프로레스 HDR만 지원해서 크게 활용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프로레스를 아주 간단하게 추격해서 말씀드리자면 거의 손실이 없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동영상의 화질이 좋고 그만큼 용량이 무지막지하게 큰 형식입니다. 대략 1분을 촬영하면 파일이 4기가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아이폰 15 프로 128기가 모델의 경우 전작과 마찬가지로 프로레스 녹화에 제약이 있었는데요. 대신에 USB-C 포트를 지원하면서 외장으로 4K 60프레임, 1080p 60프레임까지 녹화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프로레스는 워낙 고용량의 파일이기 때문에 빠른 파일 전송을 해야 하는데요. 제공되는 기본 케이블을 USB 2.0 정도의 속도만 지원하기 때문에 USB-C 3.0 이상의 빠른 케이블을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 USB 2.0 케이블에 어댑터를 껴서 연결했을 경우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프로레스로 녹화 시에 영상이 몇 초만 녹화되던가 프레임이 많이 끊겨서 녹화되는 경우가 일어나니 외장 드라이브의 쓰기 속도와 연결하는 케이블이 지원하는 속도를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K 60프레임을 256기가 드라이브에 녹화하면 대략 18분 정도의 녹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프로레스와 더불어 변화가 있었습니다. 48메가픽셀의 메인 카메라를 활용해서 24, 28, 35mm의 디지털 렌즈를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맥스의 경우 120mm의 5배 줌 렌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배 줌도 잘 사용하고 있었지만 5배 줌은 확실히 다른 경험이었고 아이폰의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더불어 자주 사용하게 될 렌즈이지 않을까 생각되었어요. 카메라에 대한 내용은 양이 조금 많아서 다음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루머에서 이야기했던 망원 렌즈의 수직으로 생기는 불빛은 경험하지 못했으며 아주 안타깝게도 고스트와 플레어는 전작인 14 프로와 비교 시에 크게 개선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외에 2세대 울트라 와이드 밴드 칩을 사용해서 조금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북미에서는 에어태그나 지도 앱을 통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해외로 여행이나 업무를 보러 가시는 분들께는 유용하겠지만 한국 내에서의 사용이 여러 제약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음 버튼이 없어지고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액션 버튼이 생겼는데요. 물리적인 단축 버튼이 생겨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메라의 단축키로 설정해놓고 셔터 버튼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서 많이 편리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15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출시될 콘솔 게임 이용 가능성, 프로레스를 활용해서 아이폰만으로 최상의 영상 품질을 뽑아내야 하는 경우, 타사 제품만큼은 아니지만 아이폰의 5배 망원 렌즈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사용자들은 전작인 14 프로나 아이폰 15를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15 프로와 15 프로 맥스를 사용해보니까 프로 맥스가 크기는 크지만 컨텐츠를 만드는데 더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14 프로와 차별성이 조금 더 있는 15 프로 맥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이상 하얀 운동의 크리에이터 제이였습니다.